반갑습니다. 저는 권영자, 74살입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람 싶은 그날의 이야기. 여러분의 귀를 잠깐만 빌려주세요. 유난히 마음이 허전한 날이었죠. 장롱 속 서랍을 살며시 여러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넘길 때마다 잊었다고 생각한 날들이 가만히 내 곁에 다시 앉았습니다. 태경이 어릴 적 사진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먼저 간 남편을 떠올리자 숨이 한번 조용히 꺼지더군요. 아들 태경이는 바쁜 직장 생활로 가끔씩만 안부를 묻죠.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제게 일어난 일들을 꼭 나누고 싶어서예요. 저 같은 일을 당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하거든요. 30해 넘게 시내버스를 몰았어요. 새벽 첫 차부터 밤 막차까지 핸들을 잡고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게 제 일이었죠. 남편이 갑작스럽게 떠난 뒤에는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차렸어요. 매일 아침 다진 마늘 향이 손끝에 배이고 떡볶이 고춧가루 냄새가 앞치마에 스며들면서 하루가 시작됐죠. 손님들이 김밥 한 줄 사가며 사장님, 오늘도 맛있어요. 하고 웃어줄 때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작은 가게가 제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기름에 지진 김밥을 하루 종일 썰고 무거운 가스통을 나르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허리는 아프고 손목은 저려서 젓가락도 제대로 잡기 어려운 날이 늘어갔거든요. 관절이 시큰거리고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불안하기도 했고요. 그런 제게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어느 저녁 아들 태경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라고요. 엄마, 새벽 정원이라는 신이요. 코하우스가 있는데 어떠세요? 개인 방도 있고 공유 주방에 옥상 정원까지 있대요. 루미밴드라는 걸 차면 건강관리도 자동으로 된다고 하고요. 팔에 착 붙는 가느다란 밴드였어요. 마치 예쁜 손목 시계처럼 생겼는데 심박수와 수면 패턴을 재고 이상 신호가 뜨면 직원이 바로 달려온다고 했어요. 혼자 살 때 늘 걱정이었던 응급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죠. 시설 견학을 갔을 때 운영실장 최도연의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완전히 자유로운 생활이에요. 다만 어르신들 안전을 위한 몇 가지 규칙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밤 10시 이후 외출 제한, 방문객 사전 등록, 주 3회 활동 참여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때는 안전이라는 단어가 저를 얼마나 안심시켰는지 몰라요. 옆방에 사시는 윤말순 언니는 전직 공예 강사셨대요. 손이 참 빨라서 하얀 종이로 예쁜 꽃을 척척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분홍색 장미, 노란색 개나리까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 종이꽃을 제 방 창가에 하나씩 꽂으며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한 번쯤은 나를 맡겨도 되겠구나. 새벽 정원에 들어온 첫날 밤, 새 방 문고리를 돌리는데 그 온기가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어릴 적 할머니 댁 부엌에서 맡던 된장찌개 끓는 냄새처럼 포근하고 정겨웠거든요.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의 초록 잎사귀들이 가로등 불빛에 살랑거리는 걸 보며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곳에서 제가 겪게 될 일들을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 정원에서의 첫 한 달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루미 밴드가 부드럽게 진동하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권영자님이라고 인사를 해주거든요. 마치 손자가 안부를 묻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공용 라운지에서의 티타임이 하루의 시작이었죠. 아침 9시면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서 따뜻한 차 한 잔씩 나누면서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꿀차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젯밤 잠은 잘 잤는지, 오늘은 어떤 활동에 참여할 건지 소곤소곤 얘기했어요. 분식집 할 때 혼자서 중얼거리던 게 거짓말처럼 사라졌죠. 말순 언니는 정말 손재주가 뛰어나셨어요. 오후 원예 시간이면 버려진 잡지를 가져와서 척척학을 접으시더라고요. 하얀 종이야, 분홍색 종이야, 파란색 종이야까지 라운지 천장 가득 매달아 놓으니까 마치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영자야, 이 학들이 우리 소원을 하늘로 날려다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언니의 눈이 반짝였거든요. 요가 시간도 참 좋았어요. 전에는 허리 아프다고 웅크리고만 있었는데 여기서는 같이 스트레칭도 하고 숨쉬기 운동도 배웠어요. 합창 모임에서는 고향의 봄이나 그리운 금강산 같은 옛날 노래를 다 같이 불렀죠. 목소리가 어우러질 때면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어요. 직원들도 정말 정중했어요. 어르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혈압약 드셨나요? 하면서 세심하게 챙겨주더라고요. 루미밴드도 때맞춰 물을 마실 시간이에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라고 알려줘서 건강관리가 한결 쉬워졌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처음엔 사소한 것 같았는데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주 오니가 보러 온 날이었어요. 아이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얼굴 인식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진도 찍고 신분증도 확인하고 왜 이렇게 번거로운지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오니 이마를 만져보니까 조금 따뜻한 것 같았거든요. 감기 기운이 있나 싶어서 프런트에 말했더니 직원이 체온계를 가져와서 재더라고요. 37도입은 죄송합니다. 감기 기운 의심으로 오늘 방문은 연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는 멀쩡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말이에요. 아니, 미열도 아니고 그냥 조금 따뜻한 정도인데요 라고 했더니 어르신들 면역력이 약하셔서 혹시 모를 감염을 예방해야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오니는 로비에서 할머니 얼굴만 보고 돌아가야 했어요. 아이 실망한 얼굴이 마음 아팠죠. 그날 저녁 로비 큰 화면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 아래 행동 점수 87이라는 숫자가 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활동 참여율, 수면 패턴, 식사량, 복약 시간 등을 종합해서 건강 상태를 점수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하시다는 뜻이죠. 처음엔 신기했어요. 내 건강 상태가 숫자로 나온다니. 그런데 며칠 뒤 다른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3층에 사시는 김할아버지가 어제 점수가 63으로 떨어졌더니 새벽 산책이 안 된다고
한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어르신은 나는 합창 모임을 하루 빠졌다고 70대로 떨어졌어 라고 투덜거리셨어요. 점수가 떨어지면 외출 허가가 늦어진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안전을 위한 조치예요 라고 하지만 왜 점수로 우리를 평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분식집 할 때는 아무도 제게 점수를 매기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잠들려고 누웠는데 복도 끝에서 뭔가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잠그는 소리 같았는데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통신실 허가자 외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의료 장비 점검하는 곳이에요. 라고 대답하시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제일 이상했던 건 박만수 할아버지 일이에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라운지에서 같이 차 드시고 이야기도 나누시던 분인데 갑자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게시판에 시설 불만 사항이라고 글도 쓰셨던 분이거든요. 만수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은 며칠 전에 다른 시설로 옮기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분이 여기가 참 좋다. 오래 살고 싶다고 하셨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밤에 말순 언니와 차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영자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맞아요. 언니 처음엔 좋았는데 자꾸 규칙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보니까 트럭 한 대가 들어오더라고요. 의료기기 테스트 키트라고 적힌 상자들을 통신실로 나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왜 이런 시간에 배송을 받는 건지 궁금했어요. 루미밴드를 내려다보니까 파란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예쁘다고 생각했던 이 작은 기계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과연 이게 정말 저를 지켜주는 걸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다음 달 카드 명세서를 받아보니까 웬 웰니스 패키지 프리미엄이라는 게 찍혀 있는 거예요. 29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신청한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급하게 프런트로 내려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이런 거 신청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직원이 컴퓨터를 뒤적거리더니 앱에서 어르신이 동의하셨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앱이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문자 보는 것도 글씨 크게 해서 겨우 보는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루미밴드로 전자서명이 되어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전자서명이라니요. 저는 그런 복잡한 것도 모르고 밴드로 무슨 서명을 했다는 건지 전혀 기억이 안 났어요. 언제 제가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라고 다시 물어보니까 3일 전 오후 2시 17분에 동의 완료되었네요 라고 정확한 시간까지 말하더라고요. 그 시간엔 제가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은데 참 이상했어요. 그냥 팔목에 차고 있는 이 밴드가 어떻게 제 동의를 대신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날 저녁 말순 언니와 이 얘기를 했더니 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나도 지난주에 프리미엄 건강검진이라는 게 자동으로 결제됐어. 15만 원이나 나갔는데 신청한 기억이 없다니까.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프런트에서 루미밴드 사용법을 다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루미밴드는 잠금 해제용으로도 사용돼요. 지문 대신
맥박과 체온 패턴으로 본인 인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서명도 가능한 거예요. 직원이 설명해 주는데 점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잠들어 있을 때도 밴드만 있으면 누군가가 제 이름으로 뭔가를 동의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그럼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도 동의된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직원이 잠깐 말을 멈추더니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 태경이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태경아, 엄마가 뭔가 이상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태경이가 다음날 바로 와서 제 스마트폰을 만져보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앱을 열어보니까 제가 동의했다는 항목들이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원격 복약 장치 실증 참여, 생체 데이터 제3자 제공 동의, 프리미엄 패키지, 자동 갱신, 건강정보 연구 활용 동의. 이런 것들이 10몇 개나 되더라고요. 엄마, 이거 정말 동의하신 거예요? 태경이가 놀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다. 이런 건 처음 봐. 특히 이 생체 데이터 제3자 제공이라는 게 뭐냐? 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더 무서운 건 동의 위치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제 방 번호가 정확히 찍혀 있었어요. 그럼 누군가가 제 방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문을 꼭꼭 잠그고 누웠는데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혹시 밤중에 누군가가 제 방에 들어와서 밴드로 무슨 짓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말순 언니와 조심스럽게 동선을 바꿔봤어요. 평소에는 요가 수업을 빠지지 않았는데 하루 쉬어보고 합창 모임도 시간을 엇갈리게 했어요. 뭔가 패턴을 바꿔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루미밴드가 평소보다 자주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활동량이 부족합니다. 정기 모임 참여를 권장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뜨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저녁에 로비 화면을 보니까 제 행동 점수가 74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 글씨로 관찰 권고라는 무서운 말이 떠 있었어요. 관찰 권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건강 상태나 생활 패턴에 이상이 감지되면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세심한 관리라니 무슨 말인지 섬뜩했어요. 그날 저녁 더 이상한 일을 발견했어요. 게시판에 있던 불만 글이 사라진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식사 시간이 너무 엄격하다. 방문 규칙이 까다롭다. 이런 글들이 있었는데 모두 없어졌더라고요. 그 글들은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글쓴이들이 직접 삭제하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박만수 할아버지도 불만 글을 쓰신 분이었는데 그분도 갑자기 다른 시설로 옮기셨잖아요. 말순 언니와 복도에서 속삭이듯 얘기했어요. 언니, 뭔가 이상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느낌이야. 처음엔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그날 밤 새벽 2시쯤 깨어났는데 또 트럭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의료기기 테스트 키트라고 적힌 상자들을 계속 나르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테스트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루미밴드를 내려다보니까 또 파란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무서웠어요. 이 작은 기계가 제 모든 걸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제일 무서운 건 제가 뭘 동의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혹시 더 큰 일에 동의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일은 태경이와 함께 이 일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새벽 정원에서의 생활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매일 밤 배송 트럭이 오는 소리에 잠을 설치게 됐거든요. 새벽 배송처럼 여기는 밤 배송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 가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직원 둘이 상자를 나르고 있더라고요. 의료기기 테스트 키트라고 적힌 상자들이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나 되는 상자들을 통신실로 옮기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왜 배송을 받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최도연 실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어르신.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제휴 연구 관련 장비라서 낮에는 어르신들께 방해가 될까봐 밤에 받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휴 연구요? 네. 대학병원과 함께 하는 건강 연구예요. 어르신들께 좋은 혜택이 돌아갈 거예요. 그 혜택이 또 자동 결제 같은 건 아니겠죠?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방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라운지에서는 온통 점수 얘기뿐이었어요. 어제 63으로 떨어졌더니 새벽 산책이 막혔어. 나는 합창 안 갔다고 70대 중반이야. 80점 넘어야 외출 허가가 빨리 난대.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걸 들으니까 참 씁쓸했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나는 약 먹는 시간이 10분 늦었다고 점수가 깎였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10분요? 그것도 점수에 영향을 주나 봐요. 이 정도면 우리가 숨 쉬는 것까지 점수로 매기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더 이상한 건 점수가 높은 분들의 대우였어요. 90점이 넘는 분들은 모범 입주민이라고 해서 특별 혜택을 받더라고요. 더 좋은 방으로 옮겨주고 외부 나들이도 자유롭게 해주고 심지어 용돈까지 주더라고요. 점수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모든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면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점수를 위해 살아야 하는 건가요? 말순 언니와 저는 조심스럽게 관찰을 계속했어요. 며칠 동안 지켜보니까 정말 무서운 패턴을 발견했거든요. 점수가 계속 낮은 분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거예요. 먼저 박만수 할아버지가 사라지셨고 그 다음엔 불만이 많았던 최영희 할머니도 가족이 데리러 왔다며 급작스럽게 떠나셨어요. 그런데 최할머니는 분명히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도 잘 안 된다고 하셨던 분인데 말이에요. 영희 할머니는 어느 시설로 가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어요. 라는 답만 돌아왔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같이 지냈던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도 물어볼 수 없다니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말순 언니와 속삭이듯 얘기했어요. 언니, 우리도 점수가 계속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자야, 나도 무서워. 혹시 우리가 모르는 곳으로 보내지는 건 아닐까? 더 무서운 건 직원들의 대화를 엿들은 거예요. 밤의 수면등 불빛 사이로 복도에서 들리는 목소리였어요. 오늘 데이터 피크 시간 넘겨야 본사 보너스 나온대. 낮에 돌리면 어르신들이 민감하니까 밤에 해야지. 이번 달 목표치는 얼마나 돼? 생체 데이터 2TB 정도. 밤마다 업로드하면 될 거야. 데이터, 피크, 업로드?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와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뭔가 우리 모르게 돈이 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태경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얘기들을 다 털어놓았어요. 태경아, 엄마가 이상한 곳에 온 것 같아. 여기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어. 태경이가 놀라면서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제가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엄마, 사실 제가 하는 일이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시니어 케어 시설용 AI 시스템을 만들고 있거든요. 혹시 새벽 정원이 저희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내 아들이 만든 시스템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건가요? 태경아, 그럼 엄마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 있겠네. 네, 내일 당장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엄마는 조심하세요. 특히 밤에는 방문을 꼭 잠그시고요. 그날 밤 정말 무서웠어요. 루미밴드를 보니까 평소보다 더 자주 깜빡거리는 것 같았어요. 혹시 이걸 통해서 제 모든 정보가 어디론가 전송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벽 3시쯤 또 트럭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상자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싣고 나가는 것 같았어요. 창문으로 살짝 내다보니까 생체 샘플 취급주의라고 적힌 라벨이 보이더라고요. 생체 샘플. 그게 뭐죠? 혹시 우리 몸에서 뭔가를 채취한 건가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세면을 하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뺨이 쑥 들어가고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말순 언니도 비슷한 상태였어요. 영자야, 나도 밤에 잠이 안 와. 혹시 우리가 실험쥐가 된 건 아닐까? 실험쥐라는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라운지에서 종이약을 접으시던 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얀 종이약이 예전처럼 예쁘게 접히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태경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이에요.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일 직접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목소리가 많이 심각했어요. 과연 새벽 정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어요. 태경이가 다음 날 새벽 정원에 와서 털어놓은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전날 밤에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라운드 세탁실 뒤쪽으로 갔는데 평소에 보지 못했던 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통신실 허가자, 외출입 금지라는 팻말 옆에 작은 빨간 경고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야간 알바생인 이도겸이라는 청년을 만났어요. 컴퓨터를 전공하는 휴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순 언니가 학 접는 손놀림으로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도겸 씨, 혹시 이 루미밴드로 우리가 뭘 동의했는지 볼 수 있을까요? 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도겸 씨는 잠깐 주위를 둘러보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할머니들,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 감시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러더니 우리를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서 속삭이듯 말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르신들 행동 점수는 외부 파트너사에서 만든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리고 그 데이터는 말을 멈추고 다시 주위를 살폈어요. 매일 밤마다 업로드돼요. 심박수, 수면 패턴, 활동량, 심지어 대화 내용까지 분석해서 점수를 매기거든요. 동의서는 전자서명이라고 해서 루미밴드만 가까이 대면
자동으로 완료되는 시스템이에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밴드를 이용해 서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대화도 다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순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네. 밴드에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어요. 건강 모니터링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도겸 씨가 말을 못 잇더라고요. 그날 밤 도겸 씨의 도움으로 제 계정 로그를 봤어요. 컴퓨터 화면에 나온 내용을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원격 복약 장치 실증 참여 동의, 생체 데이터 제3자 제공 동의, 프리미엄 패키지, 자동갱신 동의, 건강정보 연구 활용 동의, 유전자 분석 샘플 제공 동의. 이런 것들이 20개가 넘게 찍혀 있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정말 동의하신 적 있으세요? 도겸 씨가 놀라면서 물어봤어요. 아니야. 이런 건 처음 봐. 특히 이 유전자 분석이라는 게 뭐냐? 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더 무서운 건 동의 위치와 동의 시각이었어요. 제 방 번호가 정확히 찍혀 있고 시간은 모두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였어요. 제가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럼 정말로 누군가가 제 방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한 거였어요. 다음 날 태경이가 왔어요. 아들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런 일에 연루될 줄 몰랐어요. 태경이가 털어놓은 얘기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사실 저희 팀이 새벽 정원의 행동 점수 모델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납품만 했을 뿐이고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몰랐어요. 뭔 소리냐? 그럼 내 점수를 내가 만든 거였어?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네. 하지만 엄마, 저희는 단순히 건강관리용 시스템을 만든 줄 알았어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감시당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태경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조사해보니까 새벽 정원은 데이터 브로커 회사예요. 어르신들의 생체 정보를 수집해서 제약회사나 보험회사에 파는 거였어요. 데이터 브로커.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보로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았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실험쥐 노릇을 한 거였구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더 심각한 건 어르신들이 동의하지 않은 의료 실험에도 참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새벽 배송으로 오는 키트들이 실험용 약물이에요. 약물 실험이라고? 정말 무서웠어요. 네, 혈압약이나 수면제의 실험 성분을 섞어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매주 받는 건강검진이 왜 그렇게 자주 있는지, 왜 혈액을 그렇게 많이 뽑는지. 우리는 모르모트였던 거예요. 태경아,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냐?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일단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그리고 이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저도 도울게요. 그날 밤 말순 언니와 도겸 씨, 태경이와 함께 대책을 세웠어요. 이름하여 종이약 작전이었어요. 말순 언니의 아이디어였어요. 영자야, 우리가 만든 종이약으로 진실을 알리는 거야. 종이약 축제를 열어서 사람들을 많이 부르고 그때 모든 걸 공개하는 거지. 태경이가 말했어요. 엄마, 가족음악회라는 명목으로 기자들도 불러올게요. 건강 프로그램 체험 취재라고 하면서요. 도겸 씨는 그날 내부 시스템 화면을 공개할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어르신들의 점수와 자동 결제 내역, 전자서명, 기록을 다 보여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제 역할이 제일 위험했어요. 그 주 활동을 일부러 취소해서
점수를 떨어뜨리고 관찰실로 끌려가는 모습을 공개하는 거였어요. 영자야, 위험해. 괜찮겠어? 말순 언니가 걱정했어요. 언니, 우리가 스스로를 구해야 해. 누가 우리를 구해주겠어? 겁은 내대 물러서면 안 돼. 그날 밤 종이약 하나에 작은 메모를 끼웠어요. 내가 동의하지 않은 동해라고 썼어요. 아무도 읽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였어요. 루미밴드를 보니까 빨간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행동 점수가 59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즉시 관찰 권고라는 무서운 글씨도 보였어요. 내일이 결전의 날이에요. 과연 우리가 이 무서운 시스템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어요. 우리가 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말순 언니와 저는 밤새 작전을 짰어요. 영자야, 우리가 만든 종이약으로 축제를 열자.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진실을 알리는 거야. 언니의 눈에서 강한 의지가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태경이와 도겸 씨를 불러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이름하여 종이약 축제였어요. 먼저 말순 언니가 어르신들을 모아서 라운지 천장 가득 종이약을 매다는 거였어요. 하얀 학, 분홍 학, 파란 학으로 아름다운 하늘을 만드는 거죠. 영자야, 이 학들이 우리의 진실을 하늘로 날려보낼 거야. 태경이에게는 가족음악회를 명목으로 지인들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엄마, 기자도 와도 될까요? 그럼 건강 프로그램 체험 취재라고 해라. 어르신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보여주자고. 도겸 씨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내부 네트워크에 라이브 대시보드 화면을 띄우는 거였거든요. 각 방의 점수, 자동 결제 로그, 전자서명, 기록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할머니,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으세요? 도겸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막겠니? 다른 어르신들도 우리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잖아. 제 역할이 제일 위험했어요. 그 주 일정을 일부러 취소해서 점수를 고의로 떨어뜨리고 관찰실로 옮겨지는 순간을 공개하는 거였어요. 엄마, 너무 위험해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태경이가 걱정했어요. 태경아, 엄마가 직접 당해야 사람들이 믿을 거야. 말로만 하면 누가 믿겠니? 계획을 세우는 동안 루미밴드가 자꾸 떨렸어요. 활동량이 부족하다. 정기 모임에 참여하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 왔어요. 벌써 제 점수가 의심받고 있었거든요. 말순 언니는 벌써 종이약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어르신들에게 우리 손주들 오는 날이니까 예쁜 장식을 만들어 보자고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참여를 유도하셨어요. 김순자 할머니도 그래, 우리도 뭔가 재미있는 일을 해보자며 동참하셨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요즘 너무 답답했는데 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은 모르셨지만 우리는 저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축제 준비 이틀 전, 제 점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요가 수업을 빠지고 합창 모임도 가지 않고 일부러 약 먹는 시간도 늦춰봤어요. 루미밴드가 빨갛게 깜빡이며 경고음을 냈어요. 권영자님, 건강관리에 소홀하고 계십니다. 즉시 정상 활동을 재개해 주세요.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찾아왔어요. 어르신,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요. 혹시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세요?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혹시 우울감이나 불안감은 없으세요?
요즘 활동 참여율이 급격히 떨어지셨거든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섬뜩했어요. 괜찮아요. 며칠만 좀 쉬고 싶어요. 그날 밤 행동 점수가 52로 떨어졌어요. 긴급 관찰 권고라는 빨간 글씨가 떴어요. 축제 전날 밤, 말순 언니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영자야, 내일이면 끝이야. 우리가 스스로를 구하는 거다. 겁은 내되 물러서진 말자. 저도 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고마워요. 언니가 없었으면 이런 용기 못 냈을 거예요. 도겸 씨는 밤새 시스템 준비를 했어요. 할머니들, 내일 오후 2시에 시작할게요. 제가 신호를 보내면 모든 게 화면에 뜰 거예요. 태경이도 준비를 마쳤어요. 엄마, 기자 2명이 와요. 그리고 복지관 직원들도 몇 분 오신대요. 가족들도 10명 정도 올 거예요. 많이 와야 해. 사람이 많아야 새벽 정원 측에서 함부로 못해. 그날 밤 종이약 하나에 또 다른 메모를 끼웠어요. 우리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썼어요. 누가 1등 상관없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게 중요했거든요. 잠들기 전에 루미밴드를 보니까 계속 빨갛게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행동 점수 49점, 드디어 50 아래로 떨어졌어요.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건강 상태 점검을 위해 잠깐 문을 열어주세요. 시작됐구나 싶었어요. 지금 몇 시인데요? 아직 새벽이잖아요. 응급 상황일 수도 있어서요. 혈압과 맥박을 한번 재어보겠습니다. 문을 열어줬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혈압을 재더니 조금 높으시네요. 오늘 관찰실에서 하루 지내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드디어 왔구나. 관찰실이 어디예요? 지하 1층에 있어요. 더 정밀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지하라니.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새벽 정원에 지하가 있었나요? 옷 갈아입고 갈게요.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축제는 오후에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잠옷 그대로 오시면 돼요. 금방 끝날 거예요. 금방 끝난다고? 다른 분들은 금방 끝나고도 돌아오지 못한 건가요? 복도로 나가는데 말순 언니 방에서 조그만 소리가 들렸어요. 화이팅이라고 속삭이는 소리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 1층에는 처음 와봤는데 병원 같은 냄새가 났어요.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공기.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하얀 방에 혼자 남겨졌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6시. 축제까지 8시간이 남았어요. 과연 제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벽에 걸린 모니터에 제 정보가 떠 있었어요. 권영자, 75세, 행동 점수 49, 관찰 대상. 그 아래 무서운 글씨가 보였어요. 실험군 B, 신약 투여 예정. 정말로 우리를 실험쥐로 쓰고 있었어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문고리를 돌려봤지만 잠겨 있었어요. 창문도 없었어요. 완전히 갇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오늘 오후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우리의 종이약이 자유롭게 날아오를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지하 관찰실에 갇혀 있는 동안 시간이 참 느리게 갔어요. 시계만 째깍째깍 돌아가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오전 10시쯤 간호사가 와서 혈액 검사를 하겠다며 주사기를 들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새로운 건강 보조제 효과를 확인하는 거예요. 보조제라고? 실험 약물의 다른 이름이었겠죠.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어르신, 이미 동의하신 사항이에요.
또 그 말이네요. 언제 제가 동의했다는 거예요? 증명해 보세요. 목소리를 높였어요. 간호사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만요라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때 위층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축제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오후 1시. 관찰실 문이 열리고 최도연 실장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어르신, 위에 손님들이 와서 어르신을 찾고 있어요. 그럼 올라가면 되죠. 그런데 어르신 상태가 안정되지 않아서요. 혈압도 높고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멀쩡했거든요. 올라갈 거예요. 제 권리잖아요. 일어서서 문으로 향했어요. 어르신, 실장이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태경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여기에 있다. 큰 소리로 외쳤어요. 태경이가 뛰어들어오더니 저를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올라가자. 실장이 막으려 했지만 태경이가 저희 어머니를 왜 여기 가둬놨죠? 라고 따져 물었어요. 라운지로 올라가니 정말 장관이었어요. 천장 가득 매달린 종이학들이 색색으로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하얀 학, 분홍 학, 파란 학이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자유를 꿈꾸는 새들 같았어요. 손주들은 학 밑에서 웃고 있었고 가족들은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기자들도 와 있었어요. 말순 언니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어요. 영자야, 무사해서 다행이야. 태경이는 어색한 미소로 제 옆에 섰어요. 엄마, 혹시 일이 커지면 이미 충분히 컸다. 저는 단호했어요. 그때 제 루미밴드에서 알람이 울렸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관찰실 복귀 요청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두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건강 점검이 끝나지 않아서 잠깐 다시. 안 가요. 크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저희 쪽을 바라봤어요. 그때 도겸 씨가 신호를 보냈어요. 라운지 벽면에 큰 스크린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화면에 새벽 정원 실시간 관리, 대시보드라는 글씨가 뜨면서 어르신들의 이름과 숫자들이 주르륵 나타났어요. 저게 뭐예요? 누군가가 물었어요. 저는 일부러 크게 말했어요. 저분들이 우리한테 점수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화면에는 생생한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각 방 번호, 이름, 행동 점수, 그리고 충격적인 것들이 더 있었어요. 자동 결제 내역 웰니스 패키지 29만 원, 전자서명, 시각 새벽 243, 실험군 분류 A형, 혈압약, 비형 수면제, 데이터 판매 수익 월 3천만 원,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어요. 기자가 카메라를 들어 화면을 찍기 시작했어요. 최도연 실장이 허둥지둥 화면을 끄려고 달려갔지만 도겸 씨가 시스템을 잠궈놨나 봐요. 꺼지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김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정보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실험쥐로 쓰고 있었다고요. 태경이가 앞으로 나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깐만요. 아들이 말했어요. 저 시스템, 제가 만든 팀의 겁니다. 모든 사람이 태경이를 바라봤어요. 어르신들,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봤습니다. 태경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우리가 만든 기술이 어르신들을 속이는데 쓰이고 있었어요. 말순 언니가
휴대폰을 높이 들었어요. 관찰실에서 저를 데려오는 장면, 직원들의 당황한 모습, 그리고 도겸 씨가 띄운 충격적인 데이터들. 딸깍, 기자의 셔터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112를 눌렀어요. 최도현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오해입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바로 그때 화면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떴어요. 야간 전자서명 스케줄, 생체 샘플 수집 현황, 실험 결과 보고서, 어르신별 수익 창출액. 숫자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정말 상품이었던 거예요. 이건 사기예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우리가 언제 동의했다는 거야? 김순자 할머니도 화를 내셨어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어르신, 이런 일을 당하고 계신 건가요? 네. 우리는 3개월 동안 속았어요. 안전하다고 해서 왔는데 실험쥐 노릇을 했어요. 태경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제가 책임질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팔에서 루미밴드를 풀어서 종이약 줄에 걸었어요. 이제 너는 내 몸이 아니야.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밴드를 풀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시청 점검팀도 왔어요. 최도현이 변명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화면에 떠 있는 모든 데이터, 기자들이 찍은 영상, 어르신들의 증언.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우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시니어 대상 불법 의료 실험 적발, 루미밴드 통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 말순 언니와 손을 잡고 뉴스를 봤어요. 영자야, 우리가 해냈어. 응, 언니. 우리가 스스로를 구했어. 창밖으로 보니 종이약 하나가 바람에 날려가고 있었어요. 그 학에 제가 쓴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내가 동의하지 않은 동에 이제 그 메모가 하늘로 날아가서 세상에 우리 이야기를 전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새벽 정원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경찰과 시청 점검팀이 며칠 동안 들락날락하면서 조사를 했거든요. 운영사는 거액의 벌금을 맞았고 최도현 실장은 사직했어요. 무엇보다 전자서명 절차가 전면 수정됐어요. 이제는 본인이 직접 와서 서명해야 하고 가족이나 후견인이 함께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곳에 더 머물 이유가 없었어요. 한 번 속은 곳에서 또 살 수는 없잖아요. 말순 언니와 손을 잡고 근처 시장 골목의 작은 코아웃으로 옮겼어요. 새 집은 정말 달랐어요. 점수 대신 누룽지 냄새가 나는 곳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래층 식당에서 올라오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 옆집 할머니가 구워주시는 호떡 냄새. 이런 게 진짜 삶의 냄새였어요. 여기는 루미밴드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관리사무소에서 하루 한 번 안부 전화를 주시고 아프면 병원에 모셔다 주시고 그 정도예요. 복잡한 점수나 규칙은 없어요. 태경이는 그 후로 정말 많이 변했어요. 사건 조사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어요.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도 알아보고 자신이 만든 시스템 모델의 폐기를 직접 요구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기술을 만들면서 그게 누구에게 어떻게 쓰일지 생각 못했어요. 미안하면 자주 와라. 주온이 데리고. 그게 제가 아들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용서였어요. 그날 저녁 손주 온이가 제 무릎 위에서 졸았어요. 루미밴드 대신 작은 손의 무게가 제 맥박을 재는 것 같았어요. 이게 진짜 건강 체크잖아요. 우리는 지역 복지관에서 시니어 디지털 권리 모임을 만들었어요. 말순 언니의 종이약이
우리 모임의 상징이 됐어요. 하얀하게는 자유, 분홍하게는 존중, 파란하게는 권리라고 써서 복지관 천장에 매달아 놨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모임을 가져요. 새로 오신 어르신들께 디지털 사기를 조심하라고 알려드리고, 혹시 이상한 일을 당하시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같이 해결하자고 말씀드려요. 권할머니, 요즘 또 새로운 수법이 나왔대요. 건강관리 앱이라면서 개인정보를 빼가는 거래요. 김순자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못된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계속 조심하고 서로 알려줘야지. 도겸 씨도 가끔 와서 도와줘요. 컴퓨터 전공생이라 복잡한 디지털 용어들을 쉽게 설명해 주거든요. 할머니들, 이런 동의서에는 절대 함부로 서명하시면 안 돼요라면서 실제 사례를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새로 시작한 일이 있어요. 빵 만들기예요. 새로 산 빵틀로 팥을 고아서 단팥빵을 구워요. 오븐 창 너머로 빵이 부풀어 오르는 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지금은 제법 그럴듯해졌어요. 주온이가 할머니 빵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할 때면 가슴이 뿌듯해요. 빵을 나눠주면서 자연스럽게 이웃들과도 가까워졌어요. 할머니, 이 빵 어떻게 만드세요? 우리 손주도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대화가 오가면서 진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제는 복지관에서 제 경험담을 발표했어요.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안전 교육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3개월 동안 속았어요. 안전하다는 말에 속아서 제 정보를 다 뺏겼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웠거든요.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어르신들을 보니까 뿌듯했어요. 기술이 나쁜 게 아니에요. 기술을 나쁘게 쓰는 사람들이 문제죠. 우리도 배우고 조심하면 속지 않을 수 있어요. 발표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오셨어요.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분을 우리 모임으로 모셨어요. 요즘 제일 기쁜 시간은 창가에서 햇살을 받으며 빵을 먹는 아침이에요. 창문에 걸어놓은 루미밴드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아주 작은 종소리를 내요. 이제 그 소리는 저를 깨우는 경보가 아니라 제가 선택한 삶의 소리예요. 자유의 종소리 같아요. 밴드를 왜 버리지 않고 걸어놨냐고요? 그건 제가 겪은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이런 걸 조심하세요 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마음속으로 늘 다짐해요. 다음번에 누군가의 점수가 떨어지려 할 때 우리가 손을 내밀자고.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요. 어제 말순 언니와 함께 종이학을 접었어요. 새로 오신 어르신을 위해서요. 하얀 종이학 한 마리에 작은 메모를 끼웠어요. 동의는 사람이 한다. 그 학이 툭 떨어져서 바닥에 굴렀지만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마음이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저 같은 일을 당하신다면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다는 걸,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걸요. 오늘도 빵을 구우며 생각해요. 내 삶은 점수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하는 거라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빵 한 조각이 그 어떤 점수보다 소중하다고요. 그렇게 저는 진짜 집에서 진짜 삶을 살고 있어요.